안녕하세요. 비행사 브이로그의 권하인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복층 타입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풀옵션의 방 5개인 건 동일한데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지난 영상하고 인테리어는 같지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쭉 시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복층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신축 빌라 현장입니다. 여기에 한 동, 맞은편에 한 동, 그래서 여기는 2개 동 16세대인 현장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빌라들은 다른 현장입니다. 한 단지처럼 대단지로 형성은 되어 있는데 이 단지 안에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빌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촬영하는 이 현장은 2개 동 16세대인데 일반층은 분양이 다 됐다가 2층 한 세대가 해약나서 그거를 제가 오늘 촬영해서 먼저 소개를 할 거고, 이어서 복층 2세대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해서 그거까지 전부 다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입지 조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세대당 한 대씩 일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쾌적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현관 앞쪽은 장애인 램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유모차, 휠체어 등 이동이 편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관 앞에 무인 택배함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동 현관 열리면 엘리베이터 탑승까지는 계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그냥 바로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먼저 제가 2층에 가서 2층을 소개를 하고요. 이어서 4층에 올라가서 복층 2개 다 촬영하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은 22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63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소개했던 이 2호 타입의 복층보다 전용 면적이나 실사용 면적이 약 3평 정도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대 현관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일반층하고 구조가 똑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영상을 다 보신 겁니다. 맞습니다. 이 복층은 일반층,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 일반층하고 아래층의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대 현관이 많이 넓습니다. 이쪽도 신발장, 그리고 이쪽도 신발장. 거울이 달린 문을 열어보면 여기는 자전거나 휠체어,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는 이런 팬트리 공간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복층 타입은 세대 현관이 굉장히 수납도 많고 이렇게 넉넉한 편이다 볼 수 있고요. 한쪽에 일괄소등 버튼이 있고 중문은 삼연동 중문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층은 들어왔을 때 정면에 멀티룸이 있었는데요. 복층이니까 멀티룸이 사라지고 계단이 여기에 생기게 됐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면에 거울 달린 문은 열어보면 일반층하고 똑같습니다. 작긴 하지만 이런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바로 옆에 첫 번째 방에는 에어컨, 역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부터 크기가 참 넉넉합니다. 3,300에 3,000 정도 되니까 이 첫 번째 방부터 굉장히 쓸모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안쪽에 기본 수납이 가능한 이런 드레스룸 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방 안에 드레스룸 공간은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본 수납이 가능할 정도로만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고요. 소등 버튼은 깔끔하게 전자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도 크기가 첫 번째 방처럼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좀 달라진 점이라면 거울이 달려있는 문을 열어보면 이 두 번째 방에는 첫 번째 방보다 좀 많이 깊은 편에 또 수납도 많이 가능한 드레스룸 공간이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다면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을 서로 갖기 위해서 쟁탈전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 드레스룸 공간 안쪽에는 이렇게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드레스룸 공간까지 있는 두 번째 방까지
들어와서 이 우측에 이렇게 방 2개 그리고 작은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멀티룸이 있었던 자리에 문을 열어보면 여기가 계단 아래에 서비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안 보였으면 하는 짐들을 보관을 해놓고 문을 딱 닫으면 깔끔하게 안 보이게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한쪽에 역시 이렇게 수납장을 채워놨습니다. 이번 복층이나 지난번 복층이나 이렇게 곳곳에 수납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고 방 5개를 만들어 놓은 복층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이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많은데 이 복층은 특히 더 이렇게 세대 현관도 넓으면서 방도 크고 방 5개도 잘 분리가 되어 있는 이런 복층으로 설계가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파티션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샤워 공간, 양변기에는 비데 설치되어 있는 거 다 동일하고요. 청소형 워터건 있고 거울에는 LED 조명이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끝까지 쭉 따라 들어오면 여기가 거실입니다. 이번 복층이나 지난번 복층이나 그리고 일반층이나 거실의 폭은 4,500 정도 되다 보니까 다 넓습니다. 충분히 넓은 거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 다른 점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층은 여기에 멀티룸이 있었는데 복층은 계단이 여기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멀티룸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그거 빼고는 일반층하고 이 아래층의 구조는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옵션은 동일합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영림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하고요. 일반층하고 같은 라인이다 보니까 거실 앞이 빵빵 다 터져 있고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너편 촬영할 때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왔는데 여기 촬영하러 건너오니까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네요. 우산을 안 갖고 왔는데 갈 때 비를 홀딱 맞게 생겼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어서 주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지난번 복층이 더 와이드한 편입니다. 여기는 이 가로폭보다는 세로폭이 조금 더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일반층 소개할 때 이 앞에다가 이렇게 6인용까지 놓으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놓을 수는 있는데요. 살짝 조금 통로를 침범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관없다 그러면 6인용 놓으시면 되고요. 딱 맞게 쓰고 싶다 그러면 4인용이 딱 맞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납은 충분합니다. 굉장히 많은 편이고 옵션도 풀옵션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냉장고 그리고 워시타워, 스타일러 등등 LG 가전으로 전부 다 채워지는데 현재는 이렇게 비어있죠.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옵션이 들어가는지 잠깐 또 영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풀옵션으로 채워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한 콘센트 있고요. 식기세척기 당연히 들어가고 여기 싱크볼은 사각형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깊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3구 전기레인지 들어갈 거고 위에 레인지 후드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도장 처리된 주방 가구를 사용해서 화이트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래 사용도 가능하고 깔끔한 주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거실하고 주방 바닥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 거실 쪽, 요 라인, 메인 거실 쪽 라인들은 이렇게 헤링본 강마루인데요. 주방 쪽 라인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포셔린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줄눈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조금 주방하고 거실하고 바닥이 다른데 지난 영상들에서는 제가 설명을 딱히 드리진 않아서 이번 복층에서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 옆에 다용도실은 일반층에서 보신 거하고 또 똑같습니다. 깊은 편이고 여기 가로폭도 충분하고요. 워시타워가 저기에 딱 설치가 되면 여기는 다 남을 거니까 여유 있게 쓸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일반층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죠. 들어오면 정면에 욕실이 있습니다. 샤워 공간이 따로 확보는 되어 있는데 파티션은 없고요.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인데 이번에도 메인 욕실은 비데는 따로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청소형 워터건이 있는 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욕실을 사이에 두고 메인 공간 그리고 드레스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공간부터 볼게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일반층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안방은 많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이즈의 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은편에 거울 있고 아래쪽에 화장대 채워져 있죠. 역시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 콘센트가 있는 화장대로 만들어 놨고요. 거울 달린 문을 열어보면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자, 정면에 스타일러가 딱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룸 역시 기본 수납 정도가 가능한 크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층의 공간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스마트 월패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홈 IoT 사용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전자식으로 일괄소등 장치가 여기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소등 장치는 안쪽에도 전자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바깥쪽 세대 현관에는 이렇게 스위치 버튼 형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복층 계단은 지난번 복층처럼 그래도 폭이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한 80 정도 되고요. 역시 이번 복층도 이 양옆이 난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홈을 파서 수납장을 채워놨습니다. 이런 데다가는 뭐 화분이나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뭐 프라모델 같은 거 전시를 해놓으면 올라올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올라올 수 있는 예쁜 계단이 되겠죠. 자, 올라오면 이번 복층은 좌측으로 딱 틀었을 때, 지난번 복층은 방이 2개 있고 보조 주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좌측에 방 하나만 있습니다. 자, 여기가 복층의 첫 번째 방인데요. 복층의 첫 번째 방은 아래층 방들처럼 충분히 여유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 복층처럼 따로 방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따라 들어오면 복층에 욕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 복층 욕실하고 똑같이 충분히 넓어서 쓰기에는 참 좋은 복층 욕실로 만들어 놨고요. 바로 옆에 보조 주방이 있습니다. 이제 구조가 좀 다르죠. 요게 욕실 옆에 보조 주방, 요런 것들을 별로 선호하시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취향 차이이긴 한데, 욕실 옆에 이렇게 보조 주방 있는 거 많이들 비선호한다,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도 또 이 복층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잠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조 주방에는 1구 전기레인지 있고, 역시나 뚜껑이 있는 개수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냄새 나는 게 여기 안에 있다 그러면 닫아두면 조금 냄새가 덜 나겠죠. 자, 이제 쭉 따라오면 여기에 복층 2번째 방이 있습니다. 먼저 좀 볼게요. 지난번 복층처럼 이 2번째 방은 많이 넓습니다. 살짝 좀 꺾여 있긴 한데요, 충분히 많이 넓거든요. 그래서 안방보다도 더 넓은 방이 복층의 2번째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형태의 복층이 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 복층은 올라오자마자 양옆으로 마주보고 방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구조들을 또 이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는 이유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방이 저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중간에 화장실이 있고 보조 주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오히려 사생활 보호 면에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보조 주방이 있고 욕실이 있고, 요거는 좀 호불호가 많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방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요거는 또 사생활 보호가 되니까 지난번 복층이나 이번 복층이나 장단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취향 차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요 복층 타입도 괜찮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복층의 거실입니다. 복층의 거실은 뭐 지난번 복층처럼 충분히
넓게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난번 복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실도 넓은데 방 2개가 온전히 있고 욕실도 넓고 보조 주방도 딱 알맞게 확보가 되어 있는 이런 복층 진짜 찾기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정말 설계는 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촬영 내내 계속 들더라고요. 자, 마지막은 테라스입니다. 자, 비가 좀 오니까 좀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끝에 가서 전체 크기를 보면 지난 복층의 테라스처럼 이렇게 길쭉한 편인데 직사각형이라고 해도 이 폭이 살짝 좁은 듯 하지만 길어서 넓게 활용은 가능한 복층 테라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수도 없고요, 전기 콘센트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층 테라스는 확실히 이번 타입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타입은 그냥 사방이 다 집이었는데 이번 타입은 앞은 다 이렇게 터져 있고 특별히 마주칠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이 양옆이 조금 걸린다 그러면 여기 좀 맞고, 그리고 이 옆에 좀 맞고 그러면 이번 복층 테라스는 조금 완벽하게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데 지난번에는 그게 좀 안 됐죠. 지난번 복층은 다 가리면 오히려 너무 답답하고, 그렇다고 안 가리자니 살짝 거시기하고, 그런데 이번 복층 테라스는 양옆만 딱 맞게 되면 이렇게 앞은 다 터져 있으니까 복층 테라스만큼은 확실히 이번 타입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 마지막 복층까지 쭉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방 5개 나오고, 그리고 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면서 옵션도 아주 많이 들어가 있죠. 거의 풀옵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현장이라서 이런 복층을 찾기가, 다시 말씀드리면 참 어려운데 이 복층이 거의 대부분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요. 내가 찾는 복층이 딱 이런 형태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2세대 다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나와서 둘 다 비교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